안녕하십니까. 박물관에서 부동산 공부를 강의하는 최성길입니다. 자, 오늘은 제2의 단원별 모의고사 복습 문제 정리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요걸 1번 문제에 넣은 이유가 최근 우리 공법 문제 유형의 변화가 이 박스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작년에 이 박스형 문제가 13개가 나왔습니다. 13개 중에서 10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거형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써놓고, 자, 잠중 옳은 것은 틀린 거 돼가지고 차근차근 제거하는 거. 자, 그게 10개가 나왔고요. 세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로넣기가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요 가로넣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 유형이 적응돼야 시험에 실전에 들어가서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도적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바른 것 찾으랍니다. 예, 별표 3개짜리 새로운 유형의 문제이고 또 가로넣기 좋은 문제니까 용어 정의도 아셔야 되고. 그럼 볼까요? 자,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에 필요한 지역. 자, 편리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이죠. 중고층이면 저층, 중층, 중고층 몇 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여기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 것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1번에 3종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거하시고 좀 더 내려가서 2번에도 없고 3번에도 없고 3종은 어디 있어요? 4번과 5번에 있네요. 두 번째 일반고 없죠. 둘이 똑같잖아요. 세 번째에서 답이 결정되겠네요. 그럼 디귿번 판단하고 답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니까 객관식은. 자, 디귿번 볼게요. 자, 디귿번의 키워드는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및 도시 확산 방지, 장내 도시 용지 공급을 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건 녹지 지역이네요. 근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아, 이거 뭐예요? 자연 녹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3종과 자연 녹지 2개만 알았잖아요. 자, 2개만 알아도 3종과 자연 녹지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채우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서 다시 제거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자, 여기 2종 다 제거하니까 답은 4번 아니면 5번 되는 거고, 자연 녹지 찾는 순간 답은 몇 번? 5번. 왜? 일반 고급지역이 똑같았기 때문에. 푸는 요령 아셨죠? 예,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나름의 기술이란 거죠. 이런 기술적인 것도 차근차근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니은번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해서 필요하다. 친환경이죠? 자, 친환경 산업, IT 산업, 굴뚝이 없잖아요. 자, 뭐죠? 일반 공업지역이 되나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더라. 이때 용도지역이 미지정 미세분이죠. 그럼 여기는 보전 관리지역이죠. 미지정 미세분이면 뭐 찾아라? 보전 찾아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 보전 관리지역. 건표는 몇 프로 이하? 20% 이하. 용적률은 50에서 80% 이하. 용어적인 문제와 미지정 미세분까지 아주 좋은 문제.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2번 들어가죠. 자, 국토계획법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이 이 법에 따른, 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박스 문제의 두 번째 유형이 제거형입니다. 첫 번째가 가로넣기고 두 번째 제거형 연습할게요. 자,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맞죠? 그럼 기억번에 답이 있어야 돼요. 2번과 5번은 기억번이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번 국가산업단지는 도시로 본다. 농공단지는 제외죠. 농공단지는 농촌의 공장단지니까 도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니은번도 맞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게 틀렸고요. 그럼 이제 보세요. 1번에 기역 니은, 3번에 기역 니은 디귿 나왔습니다. 자, 디귿에서 답은 결정되겠습니다. 어항구역이 도시에 접했으면 도시로 본다. 디귿번 맞는 문장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제거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걸 제거형 문제. 실제로 우리는 니을번을 판단 안 해도 답이 나오는 거죠.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보전 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산이잖아요.
자,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농림지역 또는 뭘로 본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됐네요. 요 산은 농림지역에 농림, 수풀림, 산이 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산이 있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하시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뭘 물었는가 빨리 캐치하셔야 하는데, 자, 제1종이면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인가요? 저층인가요? 몇 층이야죠? 4층 이하. 자, 답이 뭐예요? 아파트 안 되는 거죠. 아파트. 이거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파트를 설치할 수 없는 거. 이거 물은 거예요. 아파트 설치할 수 없는 거. 자, 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아파트 안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전용공업지역. 아파트 안 되죠? 그 다음에요. 일반공업지역. 아파트 안 되고. 자, 그 다음에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농자 그러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개 4층 이하 아파트 안 되죠? 그 다음에요. 아라비아 숫자 제1 1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아파트가 안 됩니다. 자, 유전 아파트 안 되죠? 일반 공업지역 안 되고 녹관농자 아파트 안 되고 아라비아 숫자 1 아파트 안 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1종이 안 되는 거 아파트 요거 물었던 거예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거죠. 아파트 안 되는 것을 약간 변형시켜서 낸 문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 한도가 옳은 것을 모르고 오는 것은 그랬죠? 그러면 자, 이 건폐율 문제 나올 때는 암기해서 놓고 풀면 좋습니다. 5, 66, 57, 12, 123, 준, 상업지역, 중일역은 9, 887, 공업지역, 전부 777, 녹, 관, 농, 자, 다 20%, 개만 40%. 주거지역 5, 66, 57, 상업지역 9, 887, 9 팍팍 쳐 그러죠? 공업지역 777, 녹관농자 다 20%, 개만 40%. 가장 간단하게 암기하는 방법이죠. 주거지역 5, 66, 57, 12, 123 준, 상업지역 중일역은 9, 887, 공업지역 777, 녹관농자 다 20%, 개만 40%. 자, 제1종 일반 여인 전용이고 일반이죠? 일반 주거지역 60. 맞았네요. 이것도 제거역이네요. 옳은 것은 모르고 그런 거 그랬으니까 기억벌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몇 번 아웃? 4번 아웃, 5번 아웃. 니은번 준 주거지역 얼마? 70. 니은번에 답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3번이 나왔습니다. 니을 판단하면 끝납니다. 니을. 중공업지역 70이죠. 틀렸네? 그럼 답 몇 번? 1번. 이렇게 푸는 거죠. 나머지 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내는 거잖아요. 중심상업지역 90. 이것도 틀렸네. 자, 계획거리지역 40. 이것도 틀렸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푸는 요령들 잘 보세요. 자, 문제 푸는 요령들을 같이 터득하시는데 이 기억이 맞았잖아요. 요걸 제발 좀 터득하시라고. 그럼 답에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4번과 5번이 아웃되는 거고. 니은 맞았잖아요. 그럼 답에 니은이 있어야 돼요. 2번이 아웃되고. 그럼 이 상황에서 기억, 니은, 니을 두 개 나오면 항상 비교를 하세요. 그럼 니을이 맞는 것만 판단하시면 객관식은 끝나는 거예요. 니을 70이죠? X죠? 이거 틀린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5개를 다 볼 필요 없고 2개는 안 봐도 되잖아요. 객관식은 기술입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있으면 요 객관식 기술을 익혀가는 거죠. 선생님들은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학생들한테. 아셨죠? 네. 여기가 90이 되는 거고 여기가 40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들어갈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별 용적률 범위로 옳지 않는 것을 그렇죠? 틀린 것 찾으랍니다. 자, 이게 조례 기타 강화 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상한을 묻는 문제인데 하한도 좀 개정되면서 이걸 이제 같이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거지역이 1종, 2종,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가 100, 여기가 150, 여기가 200, 250, 300, 자, 3종이 500 그러잖아요. 500. 그러면 여기 50에서 100, 50에서 100, 100에서 200, 100에서 200, 100에서 300. 자, 그 다음에 200에서 500 이렇게 되는 거. 자, 요걸 묻는 거였어요. 주거지역에서. 그러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에서 250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볼게요. 중일 유군입니다.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 중심상업적이 1500, 마이너스 200이죠. 1300, 1100, 900. 전일주는 주거지역, 전, 일, 준 하면 플러스 50이고요. 플러스 50, 100, 150, 200, 250이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2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상업적은 하한이 자 200부터 출발합니다. 마이너스 200이란 규칙이 200이고 자 유통상업적은 얼마까지? 1100까지 딱 맞았죠?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은 50에서 100 녹지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입니다. 중공업지역은 자 공업지역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됐죠? 300, 350, 400. 400이 되는 거죠? 150에서 400. 농림지역은 50에서 80. 보존자 보이면 다 50에서 얼마? 80.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존자 보이면 다 50에서 얼마요? 80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됐죠? 예. 하여 정답은 몇 번? 5번에 4번. 이렇게. 단순 암기 문제도 이렇게 나오니까 용종님도 한 번씩 봐두시고. 자, 국토의 계획 및 연호범상 건축물을 건축한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국가 지자체에 못하면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거. 자, 이것은 감정평가사 간평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간평 기출문제를 약간씩 변형했거나 그대로 실은 문제들입니다. 이 간평 기출문제로서 여기 여러분들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걸 물었는데요. 실제 우리 수업 시간에 안 다루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기출된 문제니까 이 문제체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기부 체납하면 국가나 지자체에 용적률을 완화시켜준 게 뭐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뭐요? 어린이집, 그 다음에 뭐요? 사회복지시설, 도시공계획 조례과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자, 노인복지관, 노인, 어린이, 그 다음에 뭐요? 사회복지. 노인과 어린이에게 제일 필요한 게 사회복지죠? 예. 노인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를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 완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거 문제체로 기억하세요. 자, 해설지 첨부해놨습니다. 제가 해설지. 건축을 건축한 자가 대지 일부에 사회복지 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대표자는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나 지자체에 못하면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겠답니다. 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는 거 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확인하셨죠? 자, 7번 문제 제거형 문제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재론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됐죠. 자, 7월 13일자 개정상을 제가 반영했습니다. 7월 13일자 개정사입니다. 자, 기억번이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했는데 기억번이 7월 12일까지 틀린 문장이었죠. 예? 도시경제 기반형이었잖아요.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여기도 대상이 되고, 이제 도시경제 기반형도 되는 거고,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도 입지규제 최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추가되냐면요. 도시 첨단 산업단지. 산업단지 중에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여기도 추가됐습니다.
요 세 가지 대통령 이용이 정하는 자, 세 가지가 추가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요렇게 자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 도시 첨단 산업단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 구역 요게 자 입주규제 최소 구역으로 대통령 이용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번이 맞는 문장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기출 문제를 다 수정해야 돼요.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이 7월 13일자로 7월 13일자입니다. 7월 13일자로 자 우리 시험 범위로 개정돼 들어왔습니다.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도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이 됐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기업번이 답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기업번을 이렇게 없는 걸 제거하시고 제거했죠. 니은번 세 개 이상의 노선을 교차하는 대조대 결절지 몇 킬로죠? 1km죠. 니은번 틀렸죠? 자 니은번 이렇게 제거하시고 그럼 답이 기역, 디귿, 니을 판단하면 끝나네요.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이 입주규제 최소구역에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조심할 게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건축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건축선은 언급이 없다. 건축선 언급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디귿번은 판단 안 해도 양쪽에 다 있으니까 맞는 문장이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노후 불량화 주민 밀집한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죠.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서 입주규제 최소구역 공주 정비가 시급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빨리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들어가는데 건축선 없고 여기 기반설의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기반설도 이야기하고 건축선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최근에 개정된 거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입주규제 최소구역 대상이 됐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자 여기도 전부 다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이 됐다는 거 7월 13일자 개정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기반설 중 환경기초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환경기초설은요 환경기초설은 자 우리 지저분한 것들 그랬죠. 폐수, 빗물 그랬나요? 폐수, 빗물 그랬죠. 자 여기 유류조장설은요 유통공급설비죠. 유통공급설비, 유류조장설비. 특히 유류조장설비 말고도 기억을 해야 될 게 유통공급설은 공동구, 유통, 방송, 통신시설, 방송통신. 이 공동구가 유통공급설이다. 그 다음에 유류저장설비도 저장이잖아요. 유통공급설비다. 하여 8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예, 기반설의 종류도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자, 9번 공동구. 지하 매설물이죠. 자,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동구입니다. 지름이 몇 미터 이상이죠? 2m. 하수도 가스관, 하수도 가스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구는 2자와 칠하다 있죠? 지름이 2m 이상이니까. 200만 초과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을 설치합니다. 틀렸네요? 문제가 옳은 거 찾는가요? 2번은 공동을 설치됐으면 전기, 통신, 수도관은 공동에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반드시 수용입니다. 하수도 가스만 수용할 수 있다죠. 반드시 수용. 이때 수용 안 하면 처벌 규정 2년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2학년 2반 2년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더라. 3번에 공동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국토의 계획명령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틀렸죠. 사업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랬죠. 사업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자 사업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부담하고 4번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공동구 관리비는 점용하는 자, 쓰는 자가, 사용하는 자가 내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 관리자가 정합니다. 그죠? 예, 정답 몇 번? 4번. 답 4번. 공동구 관리자는 자 안전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 중이죠.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은 1년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이렇게 됐네요. 안전유지 관리 계획은 5년,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은 여기까지.
점검이 작은다니까 1년. 계획이 큰다니까 5년. 이렇게 됐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째 문제.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으랍니다. 1번.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대상 지역, 대상서를 둘 이상으로 이렇게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럼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 보호조치 공사 기간이 단축되더라. 이렇게 했던 거. 예, 맞는 문장.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의받는다. 틀렸죠? 답이 2번. 자, 우리 민간 시행자들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뭐 지방공사나 이런 친구들은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건 신상이죠.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누가? 도지사가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합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도지사. 국가계획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자, 4번은 도시공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집행 순서를 정하죠. 단계별 집행계획, 공사 순서를. 동계별 집행계획 그랬죠. 순서만 정하는 게 아니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도 만듭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데 3년 이내 1단계, 3년 이후 2단계. 1, 2, 3. 3년 이내 1단계, 3년 이후 2단계.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후 시부터 3개월 이내 수립해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 의제될 때는 2년 내 수립해야 되고, 여기까지. 개정사항까지 알아두시고. 자, 5번에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는 기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해서 이행보증금. 자, 공적 주체는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공적 주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동의 안 받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돼가지고 요 문장이 3번이나 답으로 나왔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다시 지난주 문제 복습해서 점검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